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수공장 1월 14일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장세가 상당히 좀 강하죠. 그걸 그 흐름에 타신 분하고 못 타신 분들하고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 소득 격차가 상당히 크죠.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 작년 우리가 상반기부터 남북 경협 관련된 얘기를 제가 계속 뭐 이런 관점, 다른 관점 부분들 여러 가지를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년이 좀 안 된 시점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남북 경협 관련된 주말에도 관련된 기사 부분들 아마 계속 송출을 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가 눈에 딱 띄어요. 일단 폼페이오하고 폼페이오 뒤에 있는 트럼프 내치와 위치의 어떤 돌파구를 찾기 위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 부분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분위기 자체가 첫 번째고, 두 번째 트럼프 이후에 줄이 서 있는 대기표를 받아놓고 있는 아베도 역시 필요해요. 그 아베가 필요한 거하고 그 뒤에 또 숨은 안 보이지 않는 게 최근에 이제 동해 쪽에도 초계기 관련돼서 말이 많죠. 그 숨은 뜻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분위기로 인해서 시리아부터 그 다음에 트럼프, 아베, 그리고 초계기 모두 다 하나로 기결이 되고 있어요. 뭔가 남북 경협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작년부터 계속 얘기 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별로 변함이 없어요. 중소형주들은 얼추 100%에서 300%까지 올라간 종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특집 방송이라든가 아난티 같은 경우에 지금 그때부터 말씀을 드린 이후부터 한 120% 정도 올라왔어요. 수소차도 그 밸류라인 부분도 올려드렸는데부터 한 100% 정도 상승했고,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죠. DMZ, 혈도, 가스가 개성공단,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남북 경협이 거기만 확대되는 게 아니라 더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년에 그 장보고든, 그 다음에 이슈원터 관련된 부분들에서 대용주급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그대로. 아직 청산한 종목군도 최근에 어떻게 11월 달하고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탄력 자체가 수급이라든지 뭔가 집중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조만간 장보고 7호도 지금 청산 가능성 부분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종가상으로 한 17% 정도 수익이 지금 근접해 있는데, 작년에 청산하지 못했던 특히 대용주급들, 이슈원터 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 있죠. 다 거기에 연관된 종목군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현금 있으시고 우리가 직전에도 좀 더 추가 여유가 있으실 경우는 대용주급은 더 덜컥 더 사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마 장세가 확장이 되고 있어요. 현대엘리베이터냐, 특수건설이냐, 효성OMB 손이 안 나가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존에 알려져 있는 종목군 내에서 최근에 효성OMB 같은 종목군이 상당히 더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단기간에 거의 30% 이상의 급등 부분들이 진행이 좀 되고 있고, 약간 뭡니까? 색깔들이 약간씩 바뀌고 있어요. 대용주 쪽에서도 제2의 현대엘리베이터 관련된, 그 다음 제2 한국전력 관련된 종목군들이 밑에서 꿈틀꿈틀 하고 있는 모습들이 다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제목을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클린턴이 당선됐을 때 캐치플레이 있죠. It is the economy, speed. 이게 어떻게 보면 클린턴을 당선시켰던 캐치플레이인데, 우리가 이념적인 부분들에서 갑론을박을 저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다 그냥 떠나고 자폭을 푹 빼고 하나의 경제 관점에서 오늘 하나를 볼까 합니다. 화면의 사진 속에서 어떤 걸 보여드리고 있냐면 지금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지금 패권 관련된 부분에서 떠오르고 있는,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곳이 하나가 어디냐면 북극이에요. 왜? 온난화가 심하다 보니까 여기에 예전 같아서 죄송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통과가 되지 않았을, 아니면 결빙 기간 더 길어가지고 운항 자체가 안 됐던 게 운항 기간이 짧아지고 있고 운항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지면서 북극해가 녹다 보니까 항로 자체에 대해서 이거 좀 누가 빨리 더 꽂느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이쪽 그 스웨덴 이쪽 지역들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서로 호시탐탐 패권 부분들을 서서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거 왜 뜬금없이 북극 항로냐? 다 연결고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이제 배를 타고 가면 북한 영역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거 어차피 뭐 러시아 쪽에서 블라디보스토크하고 여기에서 출항 관련된 뭐 부산에서 출발하면 됩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남북 경역 관련된 부분들의 확장성 부분들이 철도 쪽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죠. 자, 오늘은 다른 거 말고 우리가 클린턴이 당선됐을 때 이 하나의 캐치플레이, 남북 경역 관련된 부분들 착복 빼고 다 뭐 이념적인 부분들 다 지나간 과거에 얽매일 필요 없이 그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금전적인 산업적으로 경제에서 협력 관계 부분에서 우선순위는 뭡니까? 얼마나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북극 항로 부분들이 진행됐을 때 얼마의 경제가치 부분들이 있는지, 자, 다른 거 다 빼고, 북극 항로하고 지금 우리가 운행하고 있는 것은 수에즈 운하를 통해 가지고 유럽 쪽이라든지 또 이동을 시키죠. 여기에서 거리가 수에즈 운하가 한 22,000 정도 됩니다. 근데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15,000km 정도로 기존 경로 대비 30%가 축소가 되고 기간이 10일 이상 또 축소가 돼요. 뭐 기간과 그 다음에 거리 자체가 30%, 그 다음에 기간도 10일 이상 축소가 되니까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건 알 수 있겠죠. 뭔가 경비 자체가 많이 저렴해질 수 있구나 라는 생각 부분들 좀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최근에 이제 그 테슬라가 중국 공장 부분들이 이제 착공 부분들이 들어갔습니다. 올해부터 하고 내년에 이제 대량 생산 부분들을 진행을 하는데 이거 역시 운송료라든지 관세라든지 부분들이 이제 중국에서 바로 생산하게 되면 대폭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작년 중반 정도인가요? 여러분들 그 테슬라 엄청나게 공격 많이 받았죠. 앨런 머스크 사장.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 테슬라 가격이 어느 정도 이상 되지 않으면 이것은 테슬라 모델 3의 양산 부분들이 실패할 수 있다는 하나의 주가의 반증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방송을 들었는데 결국 살아남았어요. 무엇 때문에 또 앞으로 근데 기존의 그 설치 비용 고정비에서 이제 양산 부분들을 진행하니까 이익 구조가 더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제조업 부분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얼마나 고정비 부분들을 줄이고, 고정비를 어떻게 줄일 수 없다면 많은 생산 부분들 해가지고 플러스 알파의 레버리지 효과 부분들을 만들어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중국 철도 관련된 부분도 한 번 더 잠깐 북한의 철도 관련된 부분도 얘기를 드리지만 우리나라가 하면 뭐 어때? 안 하면 어때? 라는데 중국하고 러시아 쪽에서도 우리가 산정했던 금액의 3분의 1 이상, 30% 이상의 할인을 해 가면서라도 그 철도 부설권, 공짜는 아니겠죠, 당연히. 하지만 거기에 이권, 철도 부설권만 아니라 다른 뭐 광물장어라든지 다른 개발 관련된 부분들하고 연계해가지고 가져가려고 하는 흐름 부분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초계기를 통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안보 관련된 부분에서 일본이 가져가려고 하는 이 호시탐탐한 그런 꼼수들이 있는 것처럼 이 북극 항로 관련된 부분도 역시 지금 러시아라든지 그 다음에 강대국들이 이 북극 항로 부분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경로 비용만 보더라도 여러분 보시면 얼마나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30%의 절감 효과 부분이 있다면 이건 제조업 부분들이 이거 영업이익 통상적으로 보면 10% 우리나라 제조업 기준으로 10%만 낸다 해도 박수칩니다. 요즘에는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은행이자가 1%, 2%도 안 되는 시점에서 제조업을 통해 가지고 10%대의 마진을 올린다 하면 이거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근데 30%의 비용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다 하면 여러분 같으면 진출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남북의 북한 쪽에서 저임금, 그 다음에 비용,
베트남이라든지 인도 쪽에 가는 것보다 중국에 대항할 만한 이 경제적 그 요건, 자본과 그 다음에 노동력 부분들을 집합시켜. 어차피 우리가 베트남이나 인도 가는 이유는 물론 인도 시장도 있습니다만 처음에 중국과 인도 부분들 진출했던 가장 큰 이유를 하나 꼽으란다 하면 비용 절감 관련된 부분들이 하나의 매개체 역할 부분도 좀 됐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 자체에서 작년부터 얘기드렸던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들이 지수상에는 지금 많이 녹아 들어가고 있지 않지만 종목군별로는 알게 모르게 계속 녹아 들어가면서 아난티가 뭐 짧은 기간에 100%, 그 다음에 수소차 관련된 부분도 120% 정도 상승하면서 개별 종목군들은 거기에 모멘텀 부분들을 받으면서 계속 우상향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가는 종목군과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과 모멘텀이 없는 종목군의 격차 부분이 상당히 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올해 이제 그 CS에서 하나 이정표 5G 상당히 제가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죠. 여기 종목군들 수면매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좋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실 필요 있습니다. 지금 대장주 현대엘리베이터, 특수건설의 효동 오염비냐 다 대장주예요. 특성이 약간 틀려요. 특성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북 경협이 하나의 특성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종목군들의 움직임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 계속 ING가 되고 있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중간중간 우리가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들 계속 얘기 드렸죠. 작년 3월, 4월 계속 얘기 드렸던 부분이죠. 1년이 지났으니까 끝났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얘기를 드렸죠. 확장이 되고 있어요. 특히 중소형주 쪽에서 대형주 쪽으로도 슬금슬금 발들이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첫 번째,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하고 북극 항로 관련된 부분들이, 남북 경협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념 부분들이 아니라 경제, 클린턴의 캐치플레이, It's the economy, 이 문구 부분들이 여러분들 항상 생각을 하십시오. 이 경비, 비용, 어떻게 보면 어떻게 아웃풋을 많이 뺄 수 있는 요건 자체가 있느냐 없느냐의 그 관점에서만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첫 번째로 들어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 오늘 장중에 외국인들이 한 8,000계약, 그리고 막판에는 코스피 쪽 매도를 하다가 막판에 또 매수가 좀 들어왔죠.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 95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선물은 한 8,000계약 정도 매도해서 한 5,000계약 정도 매도가 감소가 됐어요. 지금 왜 외국인들 보면 이제 파월 연준의장하고 지금 이번 주에 브렉시트 관련된 부분들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장에서는 아침에도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브렉시트 영국은 어떻게 보면 시간을 좀 벌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15일 정도에서 1차적으로 표결이 진행될지 아니면 표결이 진행되면 부결 가능성이 일단 높은데, 부결된 다음에 플랜 B로 EU 쪽에 각 국가들하고 협상 부분들 진행하면서 이걸 마지막 최종 연결 부분들을 3월달이 아니라 7월달까지 연기 가능성 부분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게 불확실성이죠. 그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로 보실 부분이 오늘 장중에 이제 중국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 소비 시즌에서 특히 3분기 때 관세 부과 부분들 전후 진행되기 전에 약간 뭐랄까 미리 좀 땡겼었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그래서 12월 달은 뭐 전체적으로 수출 규모라든지 수출 규조 규모 자체가 감소될 수밖에 없어요. 달러 기준으로 전년 대비 4.4%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무역 흑자도 전년 대비 한 16% 정도 감소 하면서 이런 경제 지표로 인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 무역 전쟁, 무역 협상 관련된 부분들이 여파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그런 내용 부분들이 진행됐다는 측면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별적 종목군들 보면 아람코, IPO 관련된 부분하고 현대차, 정부 심의 통과, 그 다음에 이달 말중에 에타의 그 면제 조건 부분들의 전형 부분들이 되면서 또 역시 이건 개별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1월 14일 한 주 1월 14일에 마감 브리핑 한 줄 정리 부분들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것 다 경제 원리 부분들은 비용입니다. 비용을 얼마나 많이 줄여서 많은 이익 부분들을 아웃풋을 만들어내는가. 그리고 지금 장세 자체가 12월 말부터 1월
2월달까지 계속적으로 그걸 말씀을 드리고 있죠. 종목들이 의외로 가는 종목군들은 상당히 탄력 있게 갑니다. 상당히 탄력 있게 가요. 가는 종목과 가지 않은 종목군들이 약간 구분이 차별화가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가는 종목군들은 소서차라든지 그 다음에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 부분이 장보 9호가 의외로 지금 2월달에 한번 슈팅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5G 관련된 종목군들도 계속 순환매 부분들이 돌면서 종목 장세의 흐름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종목 선택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그 코멘트 부분에서 지금 장보고 지난달에 12월 달에 진행됐던 7호는 안 되고요. 7호는 청산 부분들 될 것 같고 7호하고 9호 장보고 대형과 그 다음에 9호 정도는 편입 부분들의 가능성이 있다. 편입 가능 부분들이 괜찮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채팅방에 보면 그 톡 있죠. 톡이라든지 채팅방 그 문의 톡이라든지 아니면 문자 전화번호 공개된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코멘트 드리면서 1월 14일 오늘 한 줄 정리는 클린턴의 캐치플레이 클린턴을 당선시켰던 한마디 It is the economy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1월 14일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